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맛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좀 다루게 된 계기는 뭐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BNB가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 BNB가 가격 상승의 배경에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의 이런 디파이류들이 되게 이제 많이 핫해졌어요.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이제 그 대표적인 서비스만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 건지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그 단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참여자가 카카오톡의 경우에 1,500명이 참여 더 이상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임시적으로 막아놨고요. 요 이제 링크를 참고하고 계시다가 제가 별도로 이제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가격적인 얘기를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요게 이제 그 바이낸스 그 코인 BNB의 최근 가격 추이예요. 요때가 이제 시점이 그 얼마였냐면 이게 43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2월 1일이거든요. 2월 1일 날 43불 하던 게 실질적으로 지금 한 300불을 돌파를 했어요. 거의 700%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3위예요. 이제 비트 이더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3위가 이제 BNB 코인이 돼버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갑작스럽게 이 덩치가 무거운 놈이 어떻게 이렇게 7배나 오를 수 있었는지 요거 이번 좀 영상을 보시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에코시스템이라는 걸로 이제 이게 그 제가 인터넷에 포왔는데요. 여기 그 코인 뭐 98점 아날리틱스라고 하는 해외 유튜버가 만든 장표인데 요거를 보면 실제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어떤 형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지만 사실 복잡하고 이제 좀 생소하긴 해요. 생소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국내 거래소만 좀 익숙하신 그 코인 여러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실제 바이낸스에서 어떤 코인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뭐 글로벌리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워낙 하루가 다르게 빠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사실 그 어떤 놈들이 있다 뭐 뭘 사실 뭐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이제 그 카테고리컬하게만 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즉,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더리움 디파이가 결국 이제 하던 것들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서 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이더에서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라는 이 단어를 계속 쓰게 될 건데요. BSC 위에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즉 이제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이런 뭐 1달러에 패킹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각각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필요한 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그로게이트 같은 놈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 보는 것들, 그런 거 관련된 거고, 뭐 분석, 뭐 어널리스틱스,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월렛도 있고, 크로스 체인이라 가지고 체인들을 바꿔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험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대출 서비스, 그 다음에 NFT, 그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죠. 이런 NFT 관련된 서비스들, 이런 파생 상품 관련된 서비스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중에 가장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아니면 그 돈이 많이 몰려있는 서비스들은 어느 쪽에 있냐면 실질적으로 익스체인지와 리퀴디티 요 부분이에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클레이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 유튜브에 클레이 스왑 개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클레이 스왑하고 비슷한 것들이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각각의 클레이 스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팬케이크 스왑이라는 이런 뭐 우리가 은행도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처럼 뭐 팬케이크 스왑, 뭐 리니어 아니면 베이커리 스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각 그 개별적인 이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움직인다? BSC라고 하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서 움직인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게 팬케이크 스왑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비너스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왜 제가 들어보셨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었냐고 하면 실제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면 좀 보기 힘든데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어디냐면 코인마켓캡.com이에요. 코인마켓, 그러니까 코마코인데, 그 코인마켓캡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일드 파밍 파트가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의 일드 파밍 이쪽 파트를 오시면, 요렇게 이제,
1파밍을 눌러보시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 클레이 스왑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된다고 할 때 여기 이제 그 TVL이라고 하죠. 토탈 밸류드 락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 수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에 뭐 앞에 3XX 해갖고 3억 뭐 몇천만 불, 그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억 정도가 지금 락킹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한 자리가 더 많죠. 한 자리가 더 많고 앞자리가 47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11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어디에 지금 돈이 들어와 있다? 자, 비너스라고 하는 것에 들어와 있다. 자, 비너스는 오늘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릴 거예요. 소개를 드릴 건데, 비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해주는 플랫폼 뭐 이런 건데, 이건 뒤에서 이제 소개를 할 거니까 같이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너스도 보면 여기 이제 베이스드 온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전에만 해도 실제 이더리움 기반의 뭐 우리 커브드라든지 아니면 스시 이런 것들이 뭐 상위권이었다고요. 근데 현재 보면 이게 1등이 비너스, 그다음에 2등이 팬케이크 스왑. 얘도 이제 베이스드 온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되어 있죠. 얘도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거의 뭐 이게 39억 불 수준이니까 거의 4조가 넘는 돈인 거죠. 아까 여기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는 47억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5조 가까이 되는 거고, 이게 5조, 뭐 4조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여기 이제 락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게 드디어 이제 베이스드 온 이더리움, 우리가 커브 파이낸스 같은 이거 이더리움 기반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홀쭉해졌어요. 이게 뭐 15억 불이면 뭐 이것도 거의 2조 가까운 돈이지만 예전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고, 실제 이게 진짜 많이 최근에는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옮겨가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게 네트워크를 뭘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고 하면,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는 이더리움이 이게 일단 느려요. 느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스비가 너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스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클레이 스왑 하시는 분들을 뭐 예를 들면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르빅 브릿지를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오르빅 브릿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오르빅 브릿지가 이제 이더리움 기반이라고요. 이더리움 기반의 네트워크에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한번 이용을 하려고 하면, 최근에는 뭐 제가 뭐 비싸서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 한 5만원에서 6만원이 들어요. 그냥 한 건당.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는데 5, 6만원이 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이제 아까 말했던 클레이 스왑의 오르빅 브릿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왑 한 번 하는데도 몇만 원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스왑 한 번 하는데 몇만 원이 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클레이 스왑 하시는 분들은 클레이 스왑 한 번 할 때 수수료 0.3에 0.3%는 그냥 수수료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주는 수수료고, 여기 거래 피, 이제 가스비라고 하죠. 가스비는 사실 0.0xx 클레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와 대비하면 엄청 이제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기반의 스왑 툴이 점점 볼륨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거래 수수료가 합리적이어야지 되는데, 이게 뭐 5, 6만 원씩 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거래 속도도 느리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갑자기는 아니죠. 이제 BSC가 계속 이제 주목받기가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BSC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건 BSC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시스템들을 하던 거를 거의 다 이제 뺏겨온 것 같아요. 거의라고 하면 뭐 제가 한 90% 이상은 이제 뭐 뺏겨온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BSC로 한 번쯤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그래프처럼 BNB가 거기 쓰이니까 이게 뭐 거의 7배가, 이 덩치가 큰 게 7배가 떡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다리가 맞아지잖아요. 왜 갑자기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성장을 했느냐. 근데 그 배경에는 디파이의 성장이 있는데, 그 디파이의 성장에는 기존의 강자였던 이더리움이 가스비라든지 전송 수수료인 가스비, 그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못 쓸 정도가 되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디파이에 대한 욕구들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BSC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BSC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BSC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이게 본 영상을 제가 준비했던 게 2월 뭐 8일이었나 9일이었나 좀 오래됐어요.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제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좀 안 올렸는데, 이것을 한다고 제가 BNB를 사놨었거든요. BNB를 이게 70불에 샀었어요. 70불에 샀는데, 70불에 뭐 한 300개인가? 그때 뭐 샀는 것 같은데, 70불에 샀는데,
이게 지금 아까 보셨듯이 300불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찍었다가는 지금 올렸다가는 사람들이 이거 BNB 따라서 하면 어떡하지? 따라서 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뭐 가만히 있었는데 300불까지 가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이런 배경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더 이상 늦추는 건 의미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서 BNB가 오늘 좀 조정도 받고 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바이낸스라고 하는 해외 거래소에 일단은 가입이 되셔야 돼요. 뭐 코린 여러분들 중에서 뭐 절반 이상은 뭐 바이낸스쯤은 하나의 그 거래소를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binance.com 이렇게 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뭐 회원가입 하시는 거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뭐 이게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할인받으실 링크가 있으시면 기존에 있으신 거 쓰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요거를 이제 하시면 뭐 이거 유튜버 뭐 할인 뭐 이런 거 좀 들어가서 좀 싸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뭐 지인이라도 있으시면 그걸로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저희가 해보려면 바이낸스 그 BNB 코인 자체를 좀 사놔야 돼요. 이걸 사야 되는데, 또 가격이 또 올랐네요. 33만원 정도로 또 올랐는데, 네, 어쨌든 좀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다행히. 자, 그럼 이제 이런 그 BNB를 이제 사는 거는 그 쉽게 사실 수가 있어요. 쉽게 산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뭐 매수 버튼 눌러가지고 금액 지정하면 이제 살 수가 있는 건데, 뭐 이거까지 제가 설명은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드리진 않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신다고 하면, 그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네, 이렇게 이제 출금 탭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출금 탭에 가셔야 되는데, 이제 출금 탭에 와서 이제 출금을 하면 되는데, 요게 어디에다 출금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 복잡한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그 제가 보여드리는 창이나 이걸 좀 보고 꼭 이제 확실하게 좀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단계로 뭐냐면, 우리가 이 지금 바이낸스 BSC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사실 그 지갑을 사용을 잘 안 해요. 있지만 우리가 그거 말고 기존에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던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던 그 메타마스크를 조금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마스크를 설치하시는 방법은 이제 크롬 확장 프로그램 가셔서 설치를 하시니까 뭐 요거는 기존에 제 영상들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메타마스크 설치하는 법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메타마스크를 누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더리움 메인넷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지금 사용을 하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다른 거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다른 걸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여기 뭐 맞춤형 RPC라고 있습니다. 맞춤형 RPC. 요거 다시 보시면 요거 누른 다음에 여기 이더리움 메인넷을 누르시고, 이걸 누른 다음에 맞춤형 RPC를 들어오시면 이제 내가 그 맞춤형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그 네트워크 이름을 뭐 적어야 되는지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름, 그 다음에 그 주소, 그 다음에 체인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같이 빠르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요걸 들어가셔서 요걸 누르고, 아이고, 다시 맞춤형 RPC를 누르고, 맞춤형 RPC에 누르고, 네트워크 이름에는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URL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체인 ID 56, 통화 기호는 뭐 안 해도 되지만 일단 BNB. 자, 그 다음에 선택사항이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여기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요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주소를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요 주소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아까 우리 보았던 출금 탭에서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령인의 BNB 주소에 이제 아까 제가 복사했던 거를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송 네트워크를 고르실 때 중요한 거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고르셔야 돼요.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꼭 고르셔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한 11개 정도를 사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보내보면, 네, 이거를 바이낸스 탭에서 뭐 해야 되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 같이 보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좀 따라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순서대로 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은 게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거 순서 하는 거만큼 시간만 걸리면 똑같이 그 시간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금방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잘 해보자. 뭐 이런 뜻이고요.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제출이 완료되었죠? 예,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되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기존에 쓰던 네. 네, 제가 BNB가 남는 게 있었네요. 그럼 굳이 보낼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11개를 더 보냈었잖아요. 여기 11개를 더 보냈는데, 그럼 여기 45개에다가 11개가 아마 더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연해 볼 거는 어떤 건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시연해 볼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코인마켓캡에서 1등으로 나왔던, 1등이었던, 그, 비너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너스 프로토콜의 주소는, 여기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app.binance.io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제가 한번 적어드리면 네. app.binance.io 이렇게 치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근데 요 화면이 이제 보이셨으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된 거 맞죠? 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이용하면서 45 BNB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기존에 조금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같이 보면, 이 항목들을 한번 볼게요. 쭉 항목들을 보면, 먼저 비너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대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이고, 그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로 요쪽 부분 메뉴를 보시면 총 3가지 메뉴가 있어요. 이제 서플라이,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민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BNB를 제공을 해놨는데요. 요 BNB를 지금 제가 250개 정도를 제공을 해놨네요. 요거를 제공을 해놨는데 요거를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 이 생태계에 지금 기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여에 대한 그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BNB를 여기 넣어놓기만 해도 지금 현재 6.74%의 이자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옆에 이제 그 코레터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담보 를 묻겠느냐 뭐 이런 건데 요거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내가 담보로 일단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태계에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보로 잡아가지고 내가 대출 활동을 실제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보면 제가 이제 서플라이 마켓에 지금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볼게요. 지금 250개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250개? 그러면 20개만 더 해볼까요? 예, 20개만 더 해다. 자, 그러면 25개, 270으로 맞춰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뜨죠? 이러면 이제 그 가스비가 생각보다 싸요. 이제 이렇게 싼데, 어쨌든 얼마인지 지금 얼마지? 예, 싼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250개 있던 게, 조금 기다려 볼게요. 250개 있던 게 275개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컨펌이 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바뀔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 활동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민트라고 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민트라는 활동이 어떤 거냐면, 조금 이제 생소하신 개념일 거예요. 생소하신 개념일 텐데, 우리가 여기 이제 담보로 잡은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생태계에서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항상 1달러짜리다, 1달러짜리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인 바이, 용어가 점점 어려워지죠? 바이라는 걸 발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를 발급을 해가지고 또 이 바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요 바이라는 거를 먼저 한번 발급을 받아볼게요. 자, 제가 지금 기존에 지금 토탈 여기 이제 요부터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대시보드로 보면 서플라이드 밸런스가 제가 결국 토탈 275개 이제 다 들어왔나 보네요. 275개가 되어 있죠. 275개가 돼가지고 토탈 지금 현재 가치로 82,000불 정도를 이렇게 내가 공급을 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담보로 잡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뭐 빌린 게 한 19,000불 정도, 2만 불을 빌렸었는데, 이 정도 빌렸어요. 이렇게 빌렸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제가 이제 추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빌린 돈은 19,000불인데, 요거를 제가 2만 불까지 한번 채워볼게요. 채워보려면, 이게 제가 여기 available, 여기 치면 되거든요. 여기서
얼마야? 413불 정도를 이렇게 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민트 바이라는 게 뜨고요. 이렇게 확인해주면 또 좀 있으면 이게 이제 제가 토탈 빌린 게 얼마가 되는지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담보대출이잖아요. 담보대출인데 그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담보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이것들은 시스템상으로 언제든지 청산을 시켜버려요. 좀 무서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담보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담보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그 담보를 잡은 게 82,000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담보를 잡은 거에 82,000불인데 얘가 맥스 얼마까지 빌려주냐면 60%까지 빌려줘요. 담보의 60%. 그럼 제가 82,000불이 뭐 1억은 안 되지만 1억 정도라고 칠게요. 그럼 60%라고 하면 6천만 원치 정도는 빌려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야,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맥스로 했을 때 6천만 그 담보를 인정해 주는 게 6,000불인 거예요. 즉 BNB 가격, 제가 했던 그 바이낸스 BNB 가격이 지금 275개의 가치가 뭐 1억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60% 이하, 그 계단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6천만 원이 되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시점에서 내가 가진 그 담보가 청산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말인 즉슨, 내가 그 빌린 돈이 융반부를 다 빌렸을 때 얘기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쭉 보시면 여기가 보면 저희가 available 이제 그 크레딧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49,287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아까 제가 했던 60%가 자, 82188에 담보의 0.6이 얼마냐면 49,000 요 숫자가 되는 거예요. 49,314. 즉 내가 이만큼을 맡겼을 때 담보로 인정받는 금액은 이만큼인 거예요. 최대 한도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거를 다 빌릴 수는 없어요. 다 빌려버리면 청산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약간만 해도 하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시스템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세이프티 맥스라는 그 수치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이프티 맥스를 누르시면 여러분들도 40%가 설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내가 100이 되면 청산되는데 100이 되면 청산이 되는데 그 중에 40% 가지고만 시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요걸 처음에 한 40% 정도로만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 더 늘릴 수도 있어요. 늘릴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해야 된다. 즉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40% 정도로 맞춘 거죠. 제 40%가 지금 2만 불이 되는 거죠. 즉 제가 49,280 요게 되면 청산이 되는데 요거의 0.4인 19,000 요만큼만 지금 빌려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받은 게 결국 이제 바이라고 하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바이를 어디에 쓰느냐라고 이제 보시면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는 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금하고 똑같은 건데 뭐 1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바이낸스 거래소로 다시 이제 그 이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이것들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바이를 쳐보면 여기 보면 바이를 가지고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 바이를 가지고 바이낸스 US 달러라고 하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이를 가지고 현금화가 바로 된다. 즉 뭐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살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를 가지고 이제 현금을 대출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활용 방법은 첫 번째는 다른 그 바이낸스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를 드릴 거지만 그거를 이제 스왑이라는 또 저 시스템이 있어요. 스왑이라는 시스템은 클레이 스왑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A라는 코인을 B라고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건데 여기가 A가 된 게 이제 바이가 되겠죠. 바이를 우리가 다른 이제 뭐 BNB라든지 또다시 바꾸는 거죠. BNB를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뭐 케이크라는 걸로 바꾸든지 이게 코인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여기서 이 시스템에서 추천드리는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여기가 볼트라고 하는 게 뭐 금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요런 계좌 뭐 이런 개념인데 여기다가 예치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예치를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이제 예치를 시키면 이걸 가지고도 이게 내가 생태계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바이라는 거를 이제 민트를 했는데 발행을 했는데 그 발행한 놈을 이 비너스에 다시 예치를 하면 나는 다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발급받은 바이를 빼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도 예치를 하니까. 자, 그러면 했을 때 뭘 주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코인이 나오는데 이게 XVS라고 하는 비너스 코인을 주게 됩니다.
즉 이제 이거의 거버넌스 코인, 여기서의 활동들의 거버넌스 코인, 이건 나중에 투표도 있거든요. 투표 시스템도 있지만,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비너스. 그래서 클레이 스왑으로 보면 KSP가 되겠죠. KSP를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채굴이 되고 있죠. 저도. 자, 채굴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8,000개 정도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요거를 이제 지금 아까 조금 추가적으로 민트한 요 413개를 다시 넣어볼게요. 그러면 400개를 이렇게 넣는다고 치면, 넣읍시다, 그냥. 네. 스테이크. 이렇게 하면, 바이가 이제 이렇게 스테이킹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스테이킹이 된 걸 가지고 얘가 이제 채굴이 이제 돌아가는 거고, 그거의 이율이 한 35.87%가 된다. 연이율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게 왜 그 32.87%가 되느냐? XVS를 쳐보면 여기 이제 거래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거래 금액이 얼마냐면 지금 원화로 한 96,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화의 가치를 가지는 우리가 뭐 코인을 받으니까 요게 이제 API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좀 복잡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복잡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한번 따라와 보면, 최초에 제가 뭘 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BNB라는, 저는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일단 BNB를 가져왔는데, BNB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원하는 코인들이 쭉 있어요. 여기 보면, 스와이프,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들 쭉, 그 다음에 비너스를 가져가도 되고, 이건 비트코인, 그 다음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자, 여기서 또 궁금하실 게 생길 거는, 이런 자산들은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런 자산들은 사실 BSC 네트워크가 아니잖아요. 비트코인만 해도 자체 네트워크가 있고, 이더리움은 ERC20인데, BSC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거는,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뺄 때, 네트워크 선택하시는 창이 있는데, 거기서, 아까 말했던 BP20?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BP20 네트워크를 태워가지고 빼면 자동적으로 얘들이 바이낸스에서 아까 말했던 메타마스크 지갑에 올릴 때 비트코인이 여기 바이낸스 BSC에 여기 B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다른 이더리움이라든지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러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이러한 자산들을 언제든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나중에 뜨겠죠. 그렇게 뜨면 이렇게 이제 담보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담보를 잡아주는 거고, 그 담보를 기반으로 내가 여기 이제 민트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대출을 받는 개념이죠. 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돈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땡기는 거고요. 땡기면 땡긴 걸 가지고 내가 다른 걸 활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활용이 아니라 이 생태계에 다시 기여를 해가지고 여기 스테이킹만 하면 다시 이 XVS를 채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XVS를 채굴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이거를 기존에는 그냥 이런 자산들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놔두기만 했다면, 이제 바이낸스 갔다가 비트코인을 여기 넘겨와서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서 돈을 발행해서 여기 기여를 하면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담보 가치만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로 되는 이제 비너스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팬케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클레이 스왑을 해보셨던 분이라고 하면 약간은 조금 이해가 좀 쉬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저스트랜드 관련된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좀 더 이해가 더 쉬웠을지 않을까. 왜냐면 저스트랜드의 이런 대출 시스템하고도 상당히 유사하니까요. 예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하니까 조금 이해도가 빨라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 여러분.